작년에 매달 54만원씩 받던 기초연금이 이번 달부터 갑자기 10만원이나 줄었다면? 반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연금액이 늘었다는 사람도 있고 아예 지급 정지됐다는 분도 계시죠. 4월에서 5월 사이 기초연금에 이런 큰 변동이 생기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4에서 5월 기초연금 변동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매년 4월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에 큰 변동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변동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분이 새롭게 받게 되거나 반대로 받던 분이 탈락할 수도 있고 또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변동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바로 공시지가와 이자소득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새롭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쉽게 말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28만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이자소득부터 살펴볼게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이자소득의 영향이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자율이 1~2%로 낮았을 때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3에서 5%까지 오르면서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1억 원을 연 이자율 4%로 1년 정기적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연간 이자액은 4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자소득에는 월 4만 원씩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연간 48만 원, 즉 4만 원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이 공제되죠. 400만 원에서 48만 원을 빼면 352만 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9만 3천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자소득은 받은 후 다음 해 4월에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즉, 2024년에 받은 이자는 2025년 4월부터 기초연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만약 5년 만기 적금처럼 12개월을 초과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확인해서 초과된 개월수만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만기 적금에 40개월이 지난 후 해지했다면 행복이음에서 이자소득이 180만 원으로 확인되었을 때 40개월에 대해 각각 4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 총 16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1만 6천 원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공시지가의 영향을 알아볼게요. 아파트나 주택, 토지 등의 공시지가가 변동되면 소득인정액도 함께 변합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소득인정액도 증가하게 되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공시지가의 영향도 살펴볼게요. 4억 원이었던 공시지가가 4억 2천만 원으로 5% 증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기본재산액인 1억 3,500만 원을 빼고 재산의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4억 원일 때는 4억 원에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2억 6,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88만 원의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공시지가 4억 2천만 원으로 올랐을 때는 4억 2천만 원에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2억 8,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95만 원의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공시지가 상승만으로 소득인정액이 7만 원이나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자격이 박탈될 확률이 커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전국 평균은 1.52% 상승했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큽니다. 서울은 3.25%, 세종은 6.45%, 경기는 2.22% 상승한 반면 부산은 마이너스 2.89%, 대구는 마이너스 4.15%, 광주는 마이너스 3.17% 등 하락한 지역도 있어요.
공시지가가 하락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지급액이 많아지거나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재신청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종합해 볼게요. 이자 소득만 있는 경우 이자 소득이 많으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만 있는 경우 공시지가가 하락한 지역은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어 기초연금이 증가할 수 있고 반대로 상승한 지역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과 부동산 모두 있는 경우 이자 소득 증가와 공시지가 하락이 서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줄면 기초연금에 유리하고 늘면 불리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지급 기준과 금액도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이에요. 또한 기초연금액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34만 2,510원을 기준으로 하며 국민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기초연금에 변화가 생겼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시지가가 하락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중 이전에 탈락하셨던 분들은 재신청을 통해 수급 자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또한 이자소득이 생기는 금융상품 가입 시에는 이자소득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 4만원씩 공제되고 12개월 초과 상품은 추가 공제도 가능하니까요. 적금이나 저축상품 가입 시 이런 점을 고려해 보세요. 오늘 소담이의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4에서 5월에 기초연금 변동이 생기는 이유를 이해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